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10월 1일이 됐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가 남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플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리플 보려고 영상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MF 이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리플이 좀 상승을 좀 했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틀 동안 또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리플이 자금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10억 리플이 잠금 해제도 같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10억 리플이 잠금이 해제돼서 매도 압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이렇게 소송을 했었죠.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소송을 했는데 리플이 1차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부분 승소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죠. 그런데 이제 SEC가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진 않죠. 근데 이제 항소 기한이 10월 7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항소가 제기가 안 됐죠. 그래서 10월 7일에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기한이 도과하면 이제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확정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이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 하는 이 SEC 소송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가 되지 않고 이대로 재판이 끝낼 거라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문제는 지난 9월에도 10억 개의 리플을 잠금 해제했고 그 중에 2억 개는 재저장, 8억 개는 2027년까지 다시 잠금 상태로 설정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10억 개의 리플을 10월 1일 날 잠금 해제를 하면 또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월 7일까지 항소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한이 다가올수록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항소 제기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항소 제기가 안 돼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게 확정 판결이 되어 버리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리플이 앞으로 현물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00원 위로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 투자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꼭 10월 7일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플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 주봉을 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도 인하가 빅컷을 하면서 더 상승 촉발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MACD를 보면 주봉 MACD가 데드크로스가 이 시점에 일어나서 쭉 하락 조정을 받다가 골든크로스가 날랑말랑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거에 보면은 크게 하락을 한 시점에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자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법 하면서 비비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는 척 하다가 다시 폭락을 했어요. 비비면서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는 조금 상승에 조금은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거기 폭락했던 때는 아래에서 놀고 있었고 위에서 놀고 있을 때는 골크가 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비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찐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그런 게 어쨌든 여기서도 반등을 했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찐반등이 오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TMF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골든크로스 기대감이 있지만 진짜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TM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TMF는 금리에 민감하죠. 최근에 보시면 다음 11월 7일 FOMC에 확률이 50bp 인하 확률이 42%, 25bp 인하 확률이 57%로 25bp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도 인하를 한다는 점에서는 100%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최근에 PC 지수 뭐 좋게 나오고 다 했지만 이제 지나간 거는 보시지 말고 이제 10월 2일, 3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월 2일, 3일, 4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업률 관련 지표가 나와요. 고용 변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그리고 시간당 소득, 고용 변화, 실업률까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높게 나와버리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아요. 그런데 TMF에는 좋습니다. TMF는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은 떨어질 겁니다.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TMF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올라가서 채권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TMF가 상승하길 바랄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경기 침체가 없이 나와서 경기가 탄탄하다 이런 지표가 나와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상승하길 바랄 것이고요. 저는 일단 TMF에 투자한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아서 매수 타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겠죠. 저는 다 응원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일과 3일과 4일에 나오는 이 지표들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진짜로 뭐 4.5%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 문제가 지금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은 너무 과거까지 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4% 넘어갔다는 건 위험 신호예요.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 막 이상한 금융 위기가 왔던 때를 보면은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폭락했죠. 지금 이게 4%대에서 서서히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도 팍팍 내리고 있죠. 여기는 왜 이렇게 올랐냐?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하면서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 수준까지는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지만 이 정도 금융 위기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려심을 가지면서 이런 실업률 지표 같은 것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약하자면 리플은 10월 7일에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자산은 실업률을 보시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 TMF도 마찬가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